데이터 시큐어의 새로운 웨비나 시리즈인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보안 환경 변화와 한국의 규제 준수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의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탐구합니다. 본 웨비나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이 되며 모든 세션에는 자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수 있겠죠?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 13,000개 이상의 고객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슈를 해결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현실적인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특히 한국처럼 N2SF를 비롯해 보다 엄격한 보안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는 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축적된 만큼 넷플릭스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APJ 지역 부사장님이신 테리님을 소개합니다. Hey, thank you. Thanks for having me here today. I'm Terry Burgess. I'm the Vice President of Asia Pacific Japan for Networks. I look after the region and we're really happy to be working with Data Secure here. Thank you. 네, 이어서 넷플릭스 한국 총판 데이터 시큐어 김기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시큐어 김기남 대표입니다. 저희가 넷플릭스 총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좋은 제품이나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넷플릭스가 처음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의 맥락에서 넷플릭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sure. We proactively automate cybersecurity protection for your data and identity. That's it? That's it. Keep it simple. 그러면 조금 짧아서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께서 조금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네. 넷플릭스는 글로벌 탑 보안 리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제품과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작년 많은 준비를 했었고, 네. 작년 하반기에 데이터 시큐어하고 계약이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런칭을 했고, 올해부터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글로벌 흐름을 어떻게 전파할 건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던 거를 실질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기로 삼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네. 이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이미 넷플릭스는 보유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얼마나 효과적이고 한국스럽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벌스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의 IT 그리고 보안팀 CISO 레벨에서 그러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보안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기준이 컴플라이언스가 새로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여러 보안 사고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해킹, 내부 유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에 대한 거,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것도 준비하지만 이런 사고들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에 대한 고민 또 생각보다 우리가 AI,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업무에 너무 많이 깊숙이 AI가 빠르게 침입해져 있다. 그렇죠. 즉 사용되고 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네네. 너무 빠르게 업무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김기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이런 보안 담당자분들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Yeah, sure. Great question. So traditionally, old style of cybersecurity was protecting from the outside in. Yes, that's right. The modern way to protect your data, right, is from identity first. Okay, so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 look at identity, there's many moving parts. Okay, so privileges and access and where is your data? Yes. And is it in cloud? Is it on premise? So we manage and automate all of that to make it simple for our customers. But I would start with identity first.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identity just doesn't mean the person. It's what's associated to that identity. Where is that data saved? What's inside the data? Who has access to it? 그렇다면 왜 아이덴티티, 데이터, 활동 이런 전반에 걸친 가시성이 한국 기업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단계로서 여겨지는지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Yeah, so when you think about data, I think about compliancy straight away, and I think about data sensitivity. So it doesn't matter what part of the world, Korea or Japan or Asia or America, UK, but data sensitivity, data privacy is very important. Yes. And these days, there's a large spread of your data in many parts of your business and many parts in the cloud that many organizations don't know where that data is. So if there's one parcel of data and it's got sensitive information in there, that can be easily extracted by bad people that's right. and expose the company. 네, 지금부터는 한국의 가장 최신 보안 가이드라인인 N2SF를 중심으로 앞서 이야기한 보안 담당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기존에 겪어왔던 보안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제시된 N2SF 가이드라인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보안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AI 기반 환경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가시화가 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A record-breaking number of security threats endangered businesses last year, and this year is expected to be even worse, in part because threat actors no longer require advanced technical skills to launch effective attacks. SMBs are at particular risk. Most of them don't know who changed what in their IT systems, which accounts have been added to privileged groups, and which files have been copied or moved where. Netrix One Secure is a SaaS IT auditing solution that secures on-prem and cloud sources, helps to minimize the risk of a cybersecurity breach, accelerates incident response, evaluates and mitigates risks, and streamlines compliance efficiently and cost-effectively. You can audit your most important IT systems from a centralized dashboard. Improve your security posture with actionable, prioritized, and exportable risk assessments.
Monitor enabled, disabled, deleted, and locked out AD accounts. Be promptly alerted about any suspicious activity. Respond effectively to threats like privilege elevation by knowing the critical who, when, where, and how details. Investigate incidents and resolve user issues in minutes with the Google-like search. Simplify your audits using a wide range of easy-to-read, predefined reports. Learn how you can enhance your security posture today with Netrix One Secure. Today's attackers don't break in, they log in. And without visibility into today's hybrid identity systems, these blind spots become breaches. Shadow data sprawls across cloud, SaaS, and on-prem locations, creating risk. Gen AI tools like Microsoft Copilot and ChatGPT can find and expose sensitive data. Blind spots in data protection leave organizations open to critical threats. With the Data Security Posture Management solution, Netrix secures your data and identities for protection that meets today's challenges. Eliminate blind spots by discovering and mapping sensitive data across environments, automatically. Monitor user activity in real time and alert on suspicious movement of data. Scan emails, messaging apps, and even USB drives to prevent unauthorized data sharing. Threats and compliance needs are always evolving. With Netrix, you can stay ahead. Get a demo today.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법규 준수에 대한 내용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N2SF, ISMS-P, PIPA와 같은 표준은 모든 산업 전반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대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시성, 통제력, 거버넌스가 갖추어져야 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를 유지하는 데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국 기업들이 제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이런 것과 어쨌든 저희 최근에 N2SF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우리 집에 뭐가 중요한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도둑이 들든 우리 사촌 동생이 그걸 가지고 나가든. 네, 네, 알아야. 그렇죠. 중요한 거는 데이터나 인프라에 대한 전체 가시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네. NTSF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뭐부터 어떻게라는 기준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트릭스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시큐어도 이미 한국의 중요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중요 정보에 대한 자료 유출 방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데이터에 대한 분류, 가시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한국은 이미 사실 그리고 막말로 극단적인 인프라 기준의 보안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컴플라이언스화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망블리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너무 극단적인 인프라 기준의 보안 체계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준이다 보니 이거 정보가 이미 인프라에서 데이터로 넘어가서 그걸 기준으로 보안을 하라라는 기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N2SF는 새로운 전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그 기준에 맞게 새로 시작한다라는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그 기존의 것을 버린다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시화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가시화, 특히 데이터 가시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내가 인프라 보안의 기준에서 네. 기준을 잡고 네. 보안 설계를 하다 보니 네. 가시화를 어느 부분부터 아니면 어떻게라는 기준으로 할 것 같고 또 네. 우리가 인프라 보안의 기준 안에서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까 제가 뭐 기존 거를 좀 잠깐 내려놓고 네. 새로운 기준에 맞게 판단하라 생각을 하자라는 취지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중요한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또 이거를 사실은 가시화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가시화에서 떠나서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하고 그게 또 정말 우리가 의도대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를 포함한다라는 게 저희의 가시화 의미거든요. 네. 실제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기존에 사실 인프라 보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고 그래서 가시화라는 건 전체 정보에 대한 뭐 디스커버 가시화뿐만 네. 아니라 거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적인 거 이런 걸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려면 어찌됐든 네. 새로운 보안 체계에 대한 기준을 머릿속에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급선무는 우리 인프라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파악을 하는 거에 우선적인 거는 특정 어떤 솔루션을 도입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셋을 완전 달리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인프라 보안이든 아니면 기존의 인프라 보안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보안,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제품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네. 뭐 새로운 걸로 새롭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걸 도움받을 수 있는 저희만의 사실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으니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가시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큼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는지 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게 얼마큼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가시화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루션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그런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아 진짜 이 가시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 사례도 사실은 최근에도 있었는데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중요 반도체 설계 문서가 직원의 80%가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시화함으로써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 부분까지도 가시화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이 조금씩 보완을 했었다면 명확하게 가시화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 되고 거기에 계속 추가해서 권한을 더 뭔가 관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권한을 더 네.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보완할 것이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운영에 맞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네. 보완할 것이고 가시화가 더 필요해 가시화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더 전문적인 제품을 보완할 것이고 라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 가시성 확보가 우리 한국의 N2SF나 ISMS PE와 같은 기준에서 어떠한 대책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트릭스는 기업이 이런 감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Yeah, so I think classification is really important, okay?
knowing what's inside the data, Yes. classifying the various parts of the data, and who has access to it is really important. Where is that data? What is the data type? Is it structured or unstructured? So Netrix is in a great position to automate a lot of that process to help customers. And when I say automate, I don't want customers and business partners thinking that cybersecurity means slowing down the process. One of the things that we take a lot of time in doing is making sure that our cybersecurity is a business enabler. Okay, it's not to slow down your business.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and I've used the word automate a few times. That's really important. Okay, many customers look at various cybersecurity tools and they can slow down a business. Yes, and often users will try and find a workaround to get around that tool that's slowing down their business. We look at it a different way and we make sure it's automated and it's seamless. So integration's another big part too. Integrating with your applications is very important. All these data compliances are strong and very important, not just for the company, but for the country. I'll give you one example, which is really interesting. And you're not alone in Korea, because there's many countries that same feeling that the cybersecurity tool can slow down your business. Yes. Okay, so that's not unique just to Korea. It was everywhere. Okay. Now, one thing that we do, so a lot of the world is over provisioned. Okay, so administration rights or privilege access rights, it sprawls everywhere across your organization. So one of our techniques and what we've automated is on demand. So if you need access to this data file, access to this system, we do it on demand and then we remove it after you're finished. So then it's not remaining open. So then bad guys can't come in and just play with it. You only use it for the time you need and then we revoke it. That's really important. And that saves a lot of time for your users, because it's not just sitting there with system access, taking up extra CPUs and all these things, in and out. If you leave the access open for too long, someone can come in. Yes. Okay, but if you're in and out very quickly on demand, then you reduce the attack surface. Okay, you shorten the attack surface, which is great because then the bad guys can't easily get in. Yes. And when you think about threat actors and bad guys, often they're very patient. So they'll get into your system, gain access through over-provisioning, access rights, etc. They'll move laterally across your system, gaining rights, gaining access across the system. Right. Then one day, 9 months' time, they'll take your data out. Yes, that's correct. So if we can reduce the time, we can reduce the attack surface, we can reduce those lateral movements for those bad people and threat actors. As a result, Netrix can prevent the behavior as a lateral movement. Yeah. Okay. Thank you. That's okay. 알겠습니다. 네트릭스의 시스템이 기업의 각종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so when you think of compliance too, many organizations shudder when they think, oh, I've got an audit, I've got compliance, oh, it's going to take this long. Yes. Because we automate the process, we can reduce a lot of the time. Example, there's a large bank in the region that is our customer, and they used to take 3 to 6 months to do their compliance. That's very normal for large organizations. Yeah. We've been able to automate that down into just days. Okay, so that automation is really key. So now you don't have 5 people working 3 to 6 months on compliance and audit. It only takes a couple of days to do this. So I'll use a word called continuous. This is really important too, okay? So we will continuously look at your environment, okay? It's not a once-off, okay? The best cybersecurity solutions actually do a continuous review of your system, okay? Because you don't know when the bad guy can come in. Yeah, that's right. So whether it's continuous access for a user,
or whether it's continuous access for a system, okay, we'll always look at that in a continuous life cycle way rather than just a once-off. Okay, and then if there's a breach or a threat, Yeah. then an alert will Ah, pop okay. up. Okay, so it's not the user having to continuously look over; it's the Ah. tool doing that. A lot of our technology is agentless. 아, 오케이. Okay, we also have agent technology as well, but I understand your point. Ah, yeah, yeah, a lot yeah. of people don't want agents out Yeah, everywhere. yeah, that's because, right, yeah. That can be a threat, but a lot of our technology can be agentless 아, 에이전 as 리스. well. 오케이, 땡큐. 그럼 이번에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N2SF와 같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최근 발생한 이런 일련의 보안 사고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기업과 보안 책임자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Yeah, great question. So definitely the data regulations are there not just to hinder business, it is to protect business. So I do believe wholeheartedly that these data regulations can help protect the business. The N2SF for Korea, for South Korea, is very similar when you look at the regulation, very similar to other data protection regulations around the world. 오, Okay, so a lot of them are subsets of each other. Yeah. And it's really important because those data regulations plus cybersecurity frameworks allow you to set up a best practice in your organization so that you can do business in an effective, efficient way, but also protect the data. Now, I'm not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data just to scare everyone, but you don't want your information on the dark web. That's right. You don't want Yeah. people using your information incorrectly out Of course. there or taking you for ransom. Okay, so these regulations and these frameworks really, really important for companies to follow those to a T and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employees and the customers. Right, so many companies, their first look at some of the regulations were, wow, I've got 100,000 people working all over the world, some working remote, some working from airports, some working from home, Yep. some working in the office. How do I protect them? So the frameworks actually help manage and control the access to that information, who has access to what, and monitoring in a continuous way. Should that person have access, yes or no? 지금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실제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에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시성, 아이덴티티 관리, 자동화가 이 신뢰를 어떻게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엄격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한국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한국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국가이고요. 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도 매우 빠르게 진행을 했고 이미 네. 많은 오랜 기간 시행을 해왔고 네. 그 자체가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번에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크게 네. 있었을 때 네. 예전에만큼 국민들이 관심도가 낮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높았고 맞습니다. 또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더 관심도가 높았던 네.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예전처럼 대응했었어요.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고 네. 또 이전처럼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고객이 조직을 떠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큰 국가라는 조직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국가의 네네. 경쟁력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NTSF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이어져 왔고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어찌됐든 그런 기준을 우리도 만들었고 이미 많은 걸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는 많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쟁력이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최근에 발생한 그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그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한편으로는 아 이거 그들한테 되게 기회인데 여기에서 잘 대처하면 맞습니다. 그들의 명성 플러스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의 만족도도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올드스쿨 방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책임 회피하면서 이거 우리 큰 잘못 아니라고 이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업의 신뢰를 더 깎아먹고 고객들이 이탈하는 사태로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후에 ISMS 인증 이후에 굉장히 작은 기업들도 네.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증 체계를 따르기도 하고 많이 네. 도전도 했고 네. 또 많이 획득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사고 대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 기준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번외 질문일 수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런 대기업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거나 뭐 솔루션이 없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역량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라는 게 가장 클 것 같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너무 폐쇄적인 극단적인 네. 인프라 기준의 그런 거에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네네네. 내가 처음에 이 보안을 배웠을 네.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었기 때문에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우리는 국민은 빨리 가나 정치는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랑 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의 인식 수준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우린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들은 계속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건가 그렇죠. 봅니다. 지나면 또 괜찮겠지 아니면 나 때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음, 그걸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컴플라이언스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위로 삼아 할 수 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하는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그러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더라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그 법규를 인증을 준수하지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또 이미 큰 조직이 그 조직들은 이미 그런 인프라나 아니면 뭐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대응도 이미 네. 잘 하고 있고 이미 뭐 너무나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 1년에 이렇게 큰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드러났다? 더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아.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이미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고 네. 글로벌 체계나 아니면 기준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미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이미 기준도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더 조심스러운 부분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바뀐 것들을 빨리 적용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의 과도기적인 그런 네.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뭐 그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렇게 좀 법규나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나빴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사실은 그런 피해를 입힌 그 중요한 부분도 AI도 네. 상당히 많고 최근에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네. AI에 자동 대응하는 해킹 네, 툴들에 네, 네. 의해서 많은 해킹 사고가 있어요. 네네. 저희도 보면 굉장히 많은 해킹 시도가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AI 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데 조금 많이 이미 알고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그게 할 게 많은 거예요. 네네네. 또 이미 체계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빡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아마 시기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컴플라이언스를 떠나서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테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해주셨던 아이덴티티에 대한 가시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근원적인 질문으로 왜 이 아이덴티티 가시성이 N2SF, ISMS-P 준수에 그렇게 중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It'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an identity, Yeah, a user can be working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yeah. Okay, that's right. so when I think about the data compliances and global companies, you might have to comply to GDPR in Europe. Yep. Yeah. You might have to comply to N2SF in Korea yes. and PDPA in another region. If you're a conglomerate company, you might have credit card information, so you have to abide by PCI. You might have a pharmaceutical division in your company and Yeah. has to abide by HIPAA because you're selling into Yes, America. yes. So all of this is linked to that one identity. 아,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visibility of what does that identity have access to? Does that identity have access to this system? Is that correct? Do they want to have access continuously or for a short period of time? Okay, so that's really important. The other area that I'll add into is supply chain.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because you'll see a lot of companies now will be looking at that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ir employees inside of the supply chain, meaning that here's a new business, here's a new market, a segmentation that you're trying to win. Okay, if you're a user, you want to be able to sell freely into that market segment. So here I am, here's the identity, I want to sell into that market segment. But my target audience, my customers, they're going to look at, hey, does this supplier have compliancy in the supply chain or not? So it can cost you competitive advantage. So once again, identity, does that user have access to all these systems inside the supply chain? Is it correct? Should they? And then also in that supply chain, are you compliant with your suppliers down the chain to target that audience?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질문으로 대표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업들은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었던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네트릭스는 이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 다양한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이번에 N2SF 관련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화를 먼저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려는 그렇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뭐 분기에 한 번씩 웨비나를 지금 통해서 네.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네트릭스가 한국 시장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준비를 하겠다, 또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지만, 네. 다음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뭐 DSPM이라는 솔루션으로 네. 어떻게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위주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시작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AD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순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그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네.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만 이해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저희 경쟁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N2SFA 전신의 NIST에 대한 기준에서 이미 많은 사례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 네. 여러 산업군별로 뭐 금융이든 기업이든 산업군별로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시든 어느 조직이든 요청을 주시면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실제로도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경쟁력은 먼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오늘 웨비나 자체는 이제 넷플릭스와 데이터 시큐어가 가시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좀 더 딥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실제 솔루션 데모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으로 네. 아마 소개를 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네.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리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Yeah, I really think the simplicity is a key differentiation for Netrix. Netrix has some fantastic solutions, but as I mentioned earlier on, we don't want to hinder the business, so it needs to be simple. Yeah. So that's a really big differentiation, that simplicity with automation and a proactive approach. Many companies look at reactive. Right? Yeah, and, that's right. You know, lock everything up. No, we want to be proactive. We want to stop these issues happening early in the process.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he other area that I think is important is the integration. Okay, so when you look at some complexity of some solutions, it's a huge cost. Okay, Yeah. so no one's got endless money. Okay, budgets are tighter and tighter these days. So doing more with less is really important, and that's one of the good things with Netrix. One-stop shop is a terminology I use sometimes, but I think that's important with that integration side, so we can reduce the integration costs because of our simplistic approach. 오케이.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해드렸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웨비나가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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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어,